ERP 정보관리사 회계이론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물 인터넷의 주요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자동화된 프로세스 수행, 2번 내장 센서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 3번 사물 간 인터넷 연결을 통한 정보 소통, 4번 클라우드 없이 오프라인 환경에서만 작동. 답은 이제 4번이 틀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내장 센서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 후에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없이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인터넷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환경이죠. 2번 주 생산은 매월 수백 개의 거래 명세서를 수작업으로 입력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업무 시간이 길어지고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기업은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 생산이 RPA 도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옳지 않는 것은 1번 데이터 입력 오류를 줄이고 정확도를 향상할 수 있다. 2번 문서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업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 3번 도입 초기에 RPA는 스스로 학습하여 창의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4번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여 직원들이 고부가 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는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해 줍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은 이제 스스로 학습해서 창의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 1번, 2번은 이제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이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보기를 참고하여 주 스마트 생산성의 성공적인 ERP 도입을 위한 전략으로 옳지 않는 것은 주 스마트 생산성은 기존의 수작업 중심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ERP 시스템을 도입하려 한다. 이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데이터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다. 하지만 ERP 도입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들은 기존 업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거나 시스템 기능만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었다. 1번 BPR에 대비해야 한다. 여기 보면 기존의 수작업 중심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ERP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거죠. 그래서 BPR에 대비해야 되고요. 2번 업무상 효과를 고려하여 도입 대상을 선정해야 된다. 우리 업무 효과가 뭐냐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죠. 자, 얘를 고려해서 이제 도입 대상을 선정해야 되고요. 3번 최고 경영진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된다. 자,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진이 함께 해야겠죠. 4번 임직원들의 의지를 존중하여 기존 업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지는 존중을 해야 돼요. 하지만 기존 업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은 개선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ERP 구축 순서로 적절한 것은 우리 ERP를 구축하기 위해선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현재 상황을 먼저 분석을 하죠. 분석 후에는 설계를 하고 설계한 다음에는 구축하고 그 다음에 구현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보기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고르시오. 회계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관련된 모든 계산을 말하며 경제활동을 전반적으로 해석, 설명하거나 의사결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일도 포함되므로 회계를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경영활동을 숫자로 표현하는 이것이라고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기업의 언어, 2번 투자자의 언어, 3번 기업의 데이터베이스, 4번 ERP 시스템의 개발 코드가 나왔는데 여기서 어울리는 것은 1번의 기업의 언어이죠. 6번 보기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일반적으로 기업이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할 것이라는 가정, 기업은 그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나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가정을 적용. 그래서 1번 회계 분류의 가정, 2번 계속기업의 가정, 3번 기업 실체의 가정, 4번 기간별 보고 가정이 있는데 여기서 예상 가능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이 있죠. 그래서 얘는 2번의 계속기업의 가정입니다. 자, 우리 이것 말고 조금 더 알아보자면
계속 기업의 가정, 기업 실체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 요거 세 가지는 알고 계셔야겠죠. 요거 단골 문제로 나옵니다. 자, 얘는 회계의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데 3번의 기업 실체의 가정은 어디에 종속되지 않고 이제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별 보고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정 기간 인위적으로 단위를 분할해서 보고하죠. 7번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 작성한다. 2번 채권자 및 소유주 청구권을 표시한다. 3번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의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한다. 4번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재무보고서이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봤을 때 틀린 것은 4번이죠. 자, 일정 시점까지는 맞는데 이제 경영성과가 아니죠. 경영성과가 아니라 재무 상태를 보여주죠. 자, 요거와 변해로 요거 하나 알아두셔야겠죠. 일정 기간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재무보고서는 뭐였냐면 손익계산서였죠.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8번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우리가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나눠주는 기준은 우리가 결산일로부터 1년 기준으로 우리가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죠. 그래서 재고자산을 제외한 건 다 당좌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비유동은 투유무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보면 비유동 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포함한다. 자, 얘는 유동 자산에 대한 설명이죠. 2번 유동 자산은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 성향을 나타낸다. 유동 자산이 아니라 자, 얘는 비유동 자산입니다. 3번 비유동 자산은 즉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이다. 비유동 자산이 아니라 얘는 유동 자산이죠. 4번 유동자산은 1년 기준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기준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2025년 기준 소모품 5만원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자산으로 처리하였다. 12월 31일 현재 미사용 소모품이 15,000원일 경우 수행하여야 할 회계 처리로 올바른 것은 자, 여기서 우리가 소모품을 현금으로 구입했는데 자산으로 처리를 했죠. 그래서 이제 구입 시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차변의 소모품 5만원, 그 다음 대변의 현금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결산 시점에서 그대로 소모품이 5만원치가 남아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남아있는 거 봤더니 자, 미사용 소모품이 15,000원이 있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5만원에 구입을 했고 15,000원이 남아있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35,000원만큼 사용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제 소모품이 35,000원이 없어지겠죠. 그러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뭐가 될까요? 소모품 B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기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계산하면 총 얼마인가? 자,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면 제일 처음에 뭐가 있죠? 현금. 자, 현금은 통화가 있고 얘를 대신할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이 있습니다. 자, 우리 통화 대용 증권은 무슨 수표로 끝나는 거, 무슨 환,
뭐 무슨 통지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당좌예금, 그 다음에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으로 이루어졌죠. 자, 현금성 자산에서 중요한 거는 취득 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이제 금융상품, 금융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보기 현금 되죠. 그 다음에 우표는 통신비로 갑니다. 그 다음에 송금환, 자, 얘도 되죠. 그 다음에 미수금은 안 되죠. 그 다음에 수입인지는 세금과 공과입니다. 그 다음에 받으러는 안 되죠. 그래서 현금과 송금환 얘네 둘을 더하니까 720만 원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되겠습니다.